아니 어떻게 산모가 출산을 하자마자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림을 느끼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생기고 음식을 며칠째 아무것도 입에 대지도 못하고 계속 졸립기만 한 무기력증을 느끼는데 아니 어떻게 병원을 두 군데나 갔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그런 결과만 저에게 내놓았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봉아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금방 출산을 한 산모들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왕절개 후 저희 아내에게 나타난 증상들과 그리고 이를 해결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혹시나 저희와 같은 증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저희가 선택한 방법을 똑같이 해보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19년 7월 26일 저희의 대봉이를 드디어 만 40주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기쁨도 잠시 저희 아내에게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시간에 맞춰서 딱딱 산모들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괜찮은 식단들과 간식들을 제공을 하는데 제가 아내에게 갈 때마다 항상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입맛이 없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증상들에 대해서도 그냥 수술을 했으니까 스트레스나 아니면 약간의 후유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는 중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너무 힘들다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구토 증상과 메스꺼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리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찾아본 자료들에 의하면 출산 후에 임신 중에 있는 입덧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일이 되고 4일이 되면서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러지 말고 산부인과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놓고 올 때마다 아내에게 결과가 어떻게 됐냐 라고 물어봤으나 아직도 기다리고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아픈데 그럼 병원 측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질 않느냐, 얘기를 한 거 맞느냐 라고 아내를 다그쳤는데 알고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처방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벌써 하루 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틀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병원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산부인과 쪽으로 다시 갔습니다. 가서 머리가 깨질 듯하고 산모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어떻게 병원에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느냐 라고 좀 신경질적인 태도로 나가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산모의 혈압을 재고 몸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산모가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남편이 가서 그렇게 신경질적인 태도로 해서야 겨우겨우 처방을 내려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고 들어온 얘기는 혈압이 높다. 그러나 아직은 원인을 알 수 없다. 검사를 조금 더 진행해보자.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기다렸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역시나 돌아오는 건 딱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대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출증을 끊고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내과 진료를 받았는데 내과를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봐도 그쪽 오더를 우선순위로 따져서 들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또 한 번 화가 났죠. 이게 환자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떡합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우선순위라는데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처방받은 타이레놀 몇 알,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는 약이 들어있는 수액을 맞는 정도. 그렇게 수액을 맞고 약을 먹으면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증상이 반복되고 나아지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한의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쪽으로 급하게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준비해준 출산 후 기력 보강하는 용도의 한약을 지어놨었는데 한의원에 도착해서 진맥을 짚어보시더니 그걸 먹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는 사실 한약이 뭐 어떤 기력을 보충하고 어떤 체력 증진을 위한 그런 용도로 먹는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사실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먹을 예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약을 진작 드셨어야 된다면서 진맥과 혈자리라 그러죠. 그런 걸 눌러보면서 내려진 결론이 이 제왕절개 후에 온몸의 기혈이 뒤틀려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침을 좀 맞고 병원에 돌아와서 바로 한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음식을 전혀 입에도 못 대고 이온 음료밖에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수박을 매 끼니마다 챙겨서 가져다 줬었는데 치료를 받고 한약을 먹고 나서는 아내가 식사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통도 잡히고 또 두근거림도 없어지고 메스꺼움은 좀 있긴 했으나 조금씩 나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하루 종일 자는 그런 무기력증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또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출산을 앞둔 산모님들 또는 지금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산모님들은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산부인과도 좋지만 한의원도 한번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으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생겼을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주제는요. 저희 아내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 대봉이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가 수술을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 영상은 설소대 수술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쥐젖을 제거한 아주 간단한 시술이라면 시술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빠르게 제작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